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6일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m 길이의 이 자동차 운반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독일 브레머하펜 항구를 출항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네덜란드 해안경비대가 아멜란트 섬에서 북쪽으로 27km 떨어진 북해를 항해하다 불길에 휩싸인 파나마 선적의 자동차 운반선 프리멘틀 하이웨이호에 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덜란드 해안경비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선원 23명 전원이 현재 선박에서 대피했다. 이들이 불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불행히도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선원들은 배를 탈출하기 위해 30m 아래 바다로 뛰어내렸다. 먼저 구명정에 오른 이들이 동료들을 건져 올려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선박에는 전기차가 다량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보통 완전 진화에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구조선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물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선박이 그대로 침몰할 위험이 있어 네덜란드 경비대는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500대나 실린 것으로 알려진 이 선박은 무려 사흘째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길이가 200m에 달하는 이 화물선에는 벤츠와 폭스바겐 등 전기차를 포함한 도합 3,000여 대의 자동차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뜩이나 인도 지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독일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네덜란드 역시 해양 오염을 이유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해안경비대는 오랜 기간 화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화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는 선박 화재 사고가 발생한 네덜란드 아멜란트 섬 북쪽 지역 바다는 철새들이 많이 찾는 철새 도래지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이라고 보도하며 만일 이 선박이 침몰하거나 기름이 유출된다면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리멘틀 하이웨이호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입니다. 1년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반선 화재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화물선 화재로 포르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차량 3,965대가 수장되는 사고를 겪은 폭스바겐 그룹이 1년여 만에 다시 프리멘틀 하이웨이호 선박 화재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폭스바겐 차량 4,000여 대를 실은 화물선 펠리시티 에이스가 화재로 표류하다 침몰했는데요. 당시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를 지나던 파나마 선적 펠리시티 에이스5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삽시간에 배 전체로 번졌습니다. 선원 전원은 포르투갈 해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으나 화물선에는 포르쉐, 벤틀리, 폭스바겐, 아우디 등 고가의 차량 4,000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격으로만 따져도 총 4억 달러, 약 5,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에 타고 있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특수장비가 필요했고 해당 선박이 너무 커서 다른 배들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조레스 제도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나 바하마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해군은 배 주위에 머물면서 화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전기차 화재는 쉽사리 물을 부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펠리시티 에이스5는 일본 선사인 미쓰이 OSK 라인이 운용하고 있었으며 신쿠루시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일본산 선박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반도체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스바겐 그룹 차량 3,965대를 실은 일본산 화물선 펠리시티 에이스는 2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 만에 또 화재가 났으니 폭스바겐 그룹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을 듯합니다. 이번 프리멘틀 하이웨이호에 실린 차량 역시 지난해 펠리시티 에이스5에 버금가는 규모의 차량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네덜란드 북부에서 화재가 난 프리멘틀 하이웨이호 역시 일본 회사 소유이고 일본에서 만든 선박이었습니다. 프리멘틀 하이웨이호 역시 선주는 일본 회사 쇼에이기선이었고 미쓰비시에서 만든 엔진을 달고 있었으며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일본산 선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폭스바겐은 일본산 선박을 아예 운송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프리멘틀 하이웨이호 화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일본 쇼에이기선이 소유하고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면 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려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킨 에버기브노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버기브노 역시 소유주는 일본 쇼에이기선이었고 대만 에버그린해운은 운항사였을 뿐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건 발생 이후 여기저기서 막대한 손해배상 압박이 들어오자 대만의 에버그린해운은 자신들은 실렸던 화물의 지연 말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고 선주인 쇼에이기선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화물이 아닌 운행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쇼에이지선은 이마바리 조선의 완전 자회사로
사실상 수에즈 운하 사고의 책임은 이마바리 조선이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에버그리노가 수에즈 운하를 막은 기간 동안 수백억 달러의 손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수에즈 운하 관리청과 사고 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는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버기브노의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 당시 이 선박의 저유황 유한전도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 컨테이너선을 만든 일본 조선소는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에버기브노는 디젤 엔진으로 환경 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황성분 등을 깨끗하게 걸러낸 클린 디젤을 원료로 쓰고 환경 규제가 약한 곳에서는 일반 기름을 클린 디젤과 섞어서 쓰는데 사고 당시 에버기브노는 저유황유를 사용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버기브노의 저유황유가 엔진 작동에 장애를 유발해 엔진 추진 능력이 손상됐고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제방과 충돌하면서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유황유의 안전에 논란이 일자 에버기브노를 건조한 일본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난이 쇄도했고 일본 조선업에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이중연료 엔진도 못 만든다는 오명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조선 빅3인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LNG 이중연료는 물론 LPG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여러모로 한국조선 빅3와 엔진 기술력에 있어서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도 작년 일본 펠리시티 에이스5처럼 불길을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표류하다 침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차량 및 선박에 실린 화석연료 등으로 인한 세계 최대 조간대 모래와 갯벌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이 기름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해안경비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물선이 침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했습니다. 만일 이 거대한 화물선이 침몰한다면 독일과 네덜란드 두 나라는 일본 선사에게 막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인 바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간대 모래와 갯벌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이 섬들이 줄지어 있어 철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곳인데 만일 이 지역에 화물선이 침몰하고 기름이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생태적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독일 해상재난사령부는 네덜란드에 지원을 제공했다며 필요할 경우 구조선과 기동대도 파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만들고 운용하는 화물선들이 수에즈에서 또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